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관련 섹터의 대장주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와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이러한 조금 하락한 모습만 본다라고 했을 때, 야,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물론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라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긴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벌써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5월 FOMC와 그 다음 FOMC에서 50bp씩 총 1%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카카오라는 종목의 이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얘는 성장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 미래 밸류를 끌고 와가지고 주가를 높게 형성하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유동성이 높아야지, 이 유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밸류를 더욱더 많이 끌고 와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 시장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다면 유동성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긴축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유동성의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성장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카카오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외의 다양한 이 기술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겪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를 보면은 뭔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랑 페이스북은 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많은 하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악재도 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카카오도 있고 한 번씩 있었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이요. 많으면 4%대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다 싶으면 이 4%대의 금리를 다시금 2%대의 금리까지 떨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뜨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대략 한 3에서 4년 정도는 이 경제 계획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카카오는 이 3, 4년 동안은 조금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질 것도 염두를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물론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폭락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승에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수익의 기대값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엮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도 꺾일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변수가 생긴다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실적이 쫙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대비 주가가 갑자기 싸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금리 상관없이 쭉쭉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회사들이 성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주사회 느낌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의 요 가치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봐야 된다. 다만 카카오톡이라는 이 핵심 킬러 콘텐츠를 카카오가 갖고 있는 만큼 디스카운트율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으면 30%, 많으면 70%까지의 디스카운트 요율은 생각을 하시면서 카카오의 주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높은데 지주사는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한번 싹 해봤는데 솔직하게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억지로 좋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의 이 차트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죠. 이 얘기가 뭔 소리냐? 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는 보여지긴 하지만 방향을 크게 이렇게 돌려줄 만큼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떨궈서 횡보를 해주면은 다음번에 요 부분을 10만 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이렇게 쌍바닥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한 12만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제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와줘가지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횡보가 조금 더 있어줘야지 보다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선명하게 뭐가 나와주지 않을까. 요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지 라인을 본다면 주봉에 여기를 좀 보면 되겠네요. 120주선 초록색 선 있죠?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다면 그냥 굳이 지금 뭐 팔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쌍바닥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한 12만 원까지가 위에가 열려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부터는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 중국발 이슈다라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실적을 많이 좀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압도적인 수출 1등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2등도 제가 알기로 뭐 홍콩인가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중국발의 이 수출량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매출은 물론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근데 이 중국이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공장들이 많은 지역들 역시도 봉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올 스톱이 되죠. 그러면 공장이 스톱이 되면은 자 여기에 뭐 부품을 사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써야 되는데 부품 소비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재고가 쌓여 있으면 새로 수입을 해올까요? 안 해오죠. 그러면 D램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의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의 하락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D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 역시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러한 모습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공장 생산이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눌린 거예요. 근데 이 기업가라는 사람들이라면 1년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 변수 때문에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뭐 공급망이 병목 현상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팔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갑자기 부품 소비가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중국이 봉쇄가 풀리고 나서. 그랬을 때 반도체 가격도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삼성전자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밸류를 끌고 오는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의 느낌도 있지만 실적, 그러니까 가치주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금리랑 상관없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반도체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여러 가지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버는 돈 대비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비싸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 중국 봉쇄 때문에 조금씩 힘든 모습이 계속 보여준다라고 친다면 나중에 중국 봉쇄가 확 풀린다? 야, 이거 여기 딱 뚫는 순간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지죠. 저점을 이탈한 자리는 개미털기라고 보면은 다음번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물론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개미털기가 아니라 그냥 기관털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튕겨 오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계속 물려있던 그 심보가 있어가지고 터는 사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랑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모습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저점을 본다면 뭐 단기적으로 볼만한 건 다 이탈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는 한국 증시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지라인이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렸다면 최고점은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이라면은 충분히 회복하고도 상승까지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중국 봉쇄가 풀리고 나서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암만 못해도. 근데 8만 원 이상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그 아래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률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 참고해볼 만하다라고 보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공부방을 제가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급 내용들도 있고, 뭐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뉴스 정리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부할 만한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것들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영상 아래에 그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